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SNS에 올린 사과 사진.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내달 초 국내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드업계도 시장 점유율 변동과 함께 점유율 경쟁 재전화가 예상된다. 5일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별 개인 신용카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순으로 1에서 4위를 차지했다. 과거 현대카드는 개인 신용카드 판매 3위권을 유지해오다 2018년 KB카드의 3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이후 2019년 코스트코와 단독 제휴 관계를 맺고 다양한 맞춤형 제휴카드 출시 전략을 펼치며 지난해 다시 3위로 올라섰다. 카드업계에선 현대카드가 국내 카드사 중 유일하게 애플페이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기회로 이비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려 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로 인해 상위권사 간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상당 기간 물밑에서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당국이 지난 3일 법률 검토를 마치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확인하면서 내달 초쯤으로 출시가 유력시된다. 국내 법령 여건상 배타적 사용권을 유지하지 못해 경쟁사들도 애플과 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됐지만 서비스 출시 초기 현대카드가 유일한 제휴사로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내다본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도입 과정에서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배타적 사용 기간이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 기간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후발주자가 애플 측과 제휴 협상을 벌이고 서비스 준비를 하는 데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제휴를 서두를수록 초기 선점 효과는 희석될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아이폰 사용 비중이 큰 MZ세대를 중심으로 단기간 현대카드의 신규 회원 증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할 것이므로 장기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카드업계에선 서비스 경쟁을 고려해 대부분 카드사가 애플페이 제휴를 맺으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쟁사의 서비스 단독 출시를 한동안 지켜만 봐야 하는 다른 카드사들 입장에선 자신들도 애플 측과의 제휴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뼈아픈 지점이다. 실제로 애플은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을 위해 수년 전부터 국내 주요 카드사들과 제휴 협상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국내 보급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데다가 애플 측이 요구하는 수수료 부담이 커 번번이 협상이 결렬됐다. 사안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초기 도입 비용을 홀로 지불하며 NFC 단말기 인프라를 깔아주는 측면이 있지만 경쟁사들이 느끼는 솔직한 반응은 나도 하고 싶다는 부러움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단독 제휴는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 결정이라며 카드사 중 유일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지배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아직 애플페이 출시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조용히 자축하는 분위기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지난 3일 애플페이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후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계정에 오늘의 점심이란 문구와 함께 애플사 로고를 연상케 하는 한입 베어먹은 사과 사진을 올렸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13일에도 식료품 매장 바구니에서 쏟아져 나온 사과 무더기 사진을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정 부회장이 애플페이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오리지널 미마모화폐 도지코인의 강력한 경쟁자인 시바이누가 급등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1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구축된 알트코인인 시바이누는 5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51% 오른 0.0000014 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쉼는 장중 0.000명의로 6달러까지 올랐고 이는 지난해 8월 17일 이후 최고치이다. 시총도 약 80억 달러까지 증가하며 폴카닷 라이트 코인을 제치고 12위에 안착했다.
전날 콕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인 데이비드 콕슈타인이 69만 6,400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쉽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쉽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른 밈코인들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밈코인 중 하나인 쉽 가격은 지난 7일간 22% 넘게 올랐다. 시바이누의 자체 레이어의 블록체인 시바리움의 출시 소식과 최근의 비트코인 상승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카르다노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보합 흐름 속의 0.4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보였다. 카르다노의 고유 토큰이자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에이다는 5일 오후 8시 1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0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08% 하락한 가격이다. 에이다는 지난 7일간 3.01% 올랐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에이다의 사상 최고가는 3.09달러이다. 현재 에이다의 시가총액은 약 139억 달러 수준으로 도지코인의 12억 달러가량 앞서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카르다노 스마트 컨트랙트 수가 5,000개를 넘어섰다. 작년 12월 초에 스마트 컨트랙트 수는 약 4,000개였다. 또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가 공유한 센티멘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2월 1일 202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일일 활성 주소 급증을 경험했으며 약 13만 5,400개의 에이다 주소가 네트워크에서 거래됐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ENB 크립토는 장기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선호해온 에이다는 2022년 대부분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28달러에 거래됐던 연초보다 80%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에이다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카르다노 기반 첫 스테이블 코인 제드 출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파인더의 핀테크 전문가 팀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2025년까지 2.93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 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 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 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토큰 증권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분산원장 기술에 내재한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활용하면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 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토큰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웩으로 발행된 다양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출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 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이번 정부 발표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균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안의 판단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판단 기준은 작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서 음악 저작권료 조각 투자 플랫폼인 뮤직하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제 여한우나 미술품 조각 투자와 관련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과장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 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을 테스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예이판다 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상업용 부동산 기반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으로 쪼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취지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제도화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돼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 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해 발전시켜온 투자자 보호 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의 절반은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6.9%가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 58%에 비해 11.1%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6.9%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14.3%가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라고 응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30%로 전주 대비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소폭 약화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토지를 제외한 다음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2.1%가 클레이튼이라고 답했다. 트론, 솔라나, 에토스가 그 뒤를 이었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솔라나, 트론, 폴리곤, 이더리움 클래식, 클레이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레이어 1 블록체인 에토스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51.7%가 횡보를 전망했다. 더 오른다는 응답자 비율은 27.9%, 하락한다는 20%를 나타냈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의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2월 1일에서 2월 3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23,000달러 초중반대 가격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도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5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58을 기록하며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5일 오전 9시 3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42% 하락한 23,342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3,291.80달러, 최고 23,556.9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500억 달러, 도미넌스는 41.5% 수준이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명 트레이더 크립토토니는 이날 트윗에서 비트코인에서 이미 5만 달러의 볼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아직 HHYLH의 시장 구조, 스트럭처 변화를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비트코인의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론에 의구심을 표했다. 2월 4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7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3월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82.7%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의 97.4%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전날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로까지 떨어졌으나 이 수치가 17.3%까지 올랐다. 오는 5월에 기준금리가 5.00%에서 5.25%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48.2%를 기록했다. 동결 가능성 44.6%보다 커졌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0에서 4.75%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 리더스다. 코스피가 2주 연속 박스권에 갇혀 2,500문턱을 넘지 못했다.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2,480.40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0.15% 떨어졌다. 주 초반 차익 실현 매물에 소폭 후퇴한 코스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 초기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자 반등했다. 여기에 달러 약세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연준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려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상품 가격 중심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식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번 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연 4.50에서 4.75%로 높아졌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정책금리 차 축소는 달러 약세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이라며 이는 달러 외 자산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과 중국 경기 개선 기대는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수 상승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다소 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기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에서도 다음 달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 일자리와 가계소비가 견고한 데다 재고 부담이 아직 커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예정된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 발표는 없다.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연준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파월 의장은 앞으로 연설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과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눈에 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3일까지 7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으나 개인은 7조 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증권사 고객예탁금이 최근 51조 5천억 원으로 지난달 가장 적은 수준이었던 43조 7조 원보다 7조 8천억 원 늘었기 때문에 개인이 뒤늦게 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 증시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강세로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 김 연구원은 실적 전망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 가치평가 부담이 커졌다며 이번 주 코스피 변동폭으로 2410에서 2540을 제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지난달 강세장에서 저점을 확인했다며 단기 급등 여파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으나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달의 코스피가 2350에서 2550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 기업들의 실적 등을 주시하며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미국 주가지수는 1월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기술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에 하락했다. 주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낮춘 데다 인플레이션 둔화를 언급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월 고용이 51만 7천 명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인 18만 7천 명 증가를 크게 웃돌고 실업률도 3.4%로 1969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있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며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주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최근 고용 지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용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연준이 침체를 걱정하지 않고 긴축을 계속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파월이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강한 발언을 내놓는다면 시장의 랠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고용 지표 이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이 놀라운 수준이지만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고용시장이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섣불리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 신호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은 연준이 3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5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용보고서 이후 연준이 5월에도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5월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48%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 44%보다 커졌다. 전날에는 5월 동결 가능성이 59%,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30%였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고용 보고서로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이후에 또다시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5.00%에서 5.25%로 지금의 4.5%에서 4.75%포인트보다 0.50%포인트 높다. 이는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까지는 아직 일본의 고용보고서가 더 남았으며 이번에 소비자 물가 보고서가 나온다. 이는 여전히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도 이어진다. 투폰, 치폴레, 월트 디즈니, 펩시코, 페이팔 등의 실적이 예정돼 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토대로 볼 때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7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지난주 발표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애플의 주가가 상승 마감하는 등 예상보다 잘 버텨주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해 들어 선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문이다. 일례로 통신서비스 관련주는 연초 이후 21% 올랐고 임의소비재 관련주는 17% 상승했다. 정보기술 관련주는 14% 상승했다.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은 그만큼 조정,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조정을 촉발할 요인이 파월의 발언이 될지 아니면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다우지수가 연초 이후 2.3% 오르는 데 그치고 나스닥 지수가 14.7% 오른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악재가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지난주 한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704.46달러까지 올랐다. 이더가 1700달러를 회복한 건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처음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이더 상승세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의 1월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긴축 초기 중단 기대가 줄어들며 이더 가격은 17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은 4일 오후 9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75% 오른 1661달러에 거래